나는 산속을 거니는 게 취미라 길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산나물이나 캐러 가는 산에 자주 간다. 그래서 종종 이상한 것도 보게 된다. 새하얀 영양이나 어른 크기는 훌쩍 넘는 독수리나 결코 사람이라고는 있을 수 없는 산속에 가족이 다 같이 있던 거. 평일 오후였는데 그날은 미야기, 야마가타, 아키타 세 개의 현의 경계를 따라 걷고 있었다. 그곳은 커다란 밤나무가 빽빽하게 자란 숲이라 어둑어둑한 것 치고는 편한 길이었다. 그렇다고 해도 길이 있는 것도 아니라 산나무를 캐러 다니는 동네 사람이나 나처럼 GPS 장비를 갖추고 온 사람이 아니고서는 들어오기도 힘든 곳이다. 그렇게 작은 산등성이를 따라 걷는데 산등성이 아래 흐르는 작은 골짜기 옆에 사람이 서 있는 게 보였다. 나는 계류낚시라도 하는 건가 싶었다. 하지만 그 생각은 금세 의아해졌다. 한 사람이 아니라 4명에서 강가에 서 있었던 것이다. 거리는 100m 좀 넘게 떨어져 있었기에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래도 사람이 넷 있다는 건 확실했다. 개중들은 어린아이인 듯 했다. 머릿속에는 가족끼리 동반 자살을 하려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굳이 이런 곳까지 올 이유가 없다. 애시당초 어린아이가 걸어오기도 어려운 길이었다. 조금 무서웠지만 손에 든 쌍안경으로 살펴보았다. 4사람은 나를 등지고 서 있다. 2명은 역시 어린아이다. 나머지 2사람은 어른이고 남자와 여자인 듯 했다. 얼굴이 보고 싶어 잠시 들여다보고 있었지만 전혀 움직임이 없다. 누가 장난으로 마네킹을 거기 세워놓았는가 싶었다. 나는 다가가 확인해 보기로 했다. 혹시 진짜 일가가 동반 자살을 하려는 거라면 멈춰야 한다고 생각했으니까. 사람이 있다는 걸 알아차리면 도망치거나 강가에 뛰어들까봐 조심스레 다가갔다. 나는 바로 근처까지 다가가서야 알아차렸다. 그것은 정말 마네킹이었다. 어른 마네킹 2과 아이 마네킹 2에 옷을 입혀 누군가가 거기 세워둔 것이다. 나는 황당한 것과 동시에 소름이 끼쳤다. 이런 짓을 한 녀석이 있다면 그건 분명 제정신은 아닌 녀석일 테니까. 인형 앞을 바라보니 각각 마네킹에 페인트로 이름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작은 구멍이 수도 없이 뚫려 있었다. 이는 산탄총으로 쏜 것 마냥 만신창이가 된 마네킹 이마에는 커터 칼날이 박혀 있었다. 나는 너무 무서워서 곧바로 하산했다. 그때의 경험은 지금 생각해도 무섭다. 그 좁은 길을 마네킹을 들고 지나가는 것 자체가 어려울 텐데 혼자 한 짓이라면 2-3번은 왔다 갔다 했어야만 했을 것이다. 재작년 일이니 아직 그 마네킹은 거기 있겠지. 어제 마침 일을 쉬는 날이라 장을 보러 갔다. 아내는 일하는 날이라 내가 대신 간 것이다. 옥상 주차장에 차를 대고 마트로 들어서기 직전 멀리서 누가 내 이름을 부르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잠깐 멈춰서 살펴보았지만 누가 그런 건지 알 수 없었다. 기분 탓일 거라 생각하며 나는 그대로 마트에 들어갔다.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내려와 쇼핑카트를 밀며 걷고 있던 도중 이번에는 꽤나 가까운 거리에서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돌아보니 결혼하기 전 종종 모여서 술 한잔하던 모임에 끼어있던 여자 지인이었다. 오랜만이야, 잘 지냈어? 하고 가볍게 인사를 나누었다. 용케 나를 알아봤냐며 무심코 말하자 그녀는 차를 보고서 혹시 내가 아닐 거라는 생각을 했다고 대답했다. 장을 보는 도중에도 그녀는 계속 나를 따라다녔다. 계산을 마친 후 나는 그녀에게 간단한 손인사를 하고 떠나려 하자
이번에는 차를 한 잔 마시자고 하더라. 만난 지 10년도 더 지났기에 처음에는 반가웠지만 무서워져서 집에 강아지가 기다린다는 변명을 하고 정중히 거절한 뒤 돌아왔다. 그녀와 헤어지고 나는 곧바로 내 차로 돌아와 혼잣말을 중얼거렸다. 내 자동차는 2년 전에 바꿨단 말이야. 전에 몇 명인가 모여서 괴담을 늘어놓고 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꺼냈다. 지금부터 말할 방법을 쓰면 자기에게 영적 능력이 있는지 어떤지 알 수 있대. 우선 머릿속에서 자기 집을 떠올린 다음 자기 방에 앉아있는 모습을 그리는 거야. 다들 흥미에 찬 얼굴로 이야기를 들었다. 그리고 자기 방부터 순서대로 집에 있는 모든 방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거야. 혹시 그 도중에 자기 말고 다른 누군가랑 마주치면 영적 능력이 강한 거래. 그래서 누굴 마주치면 귀신이 보이는 사람이라더라. 거기 모인 사람들 모두 그 이야기대로 시험해봤지만 그때는 누굴 만났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며칠 뒤 거기 있던 사람 중 한 명이 이런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실은 나 그 이야기를 실험해볼 때 마주쳤었거든. 내가 궁금해하며 어떻게 됐냐고 묻자 방에 들어갔더니 처음 보는 남자가 바닥에 앉아서 나를 째려보고 있었어. 그때는 좀 놀란 것뿐인데 근데 그날 집에 가서 방에 들어갔더니 그 남자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나를 계속 째려보고 있었어. 나는 지휘생사로 일하고 있다. 그날은 환자의 지석을 제거하고 있었다. 평소에는 눈을 감고 중얼중얼 자기 취미 이야기를 늘어놓으며 시술을 받는 중년 남자분이었다. 그런데 그날은 계속 눈을 뜬 채 아무 말이 없었다. 내 얼굴을 바라본다기보단 천장 쪽에서 시선이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 시술 도중 부탁하는 것들은 문제없이 따라주셨기에 굳이 이유를 묻지는 않았다. 우리 의원에서는 치석을 제거할 때 꽤 물이 많이 튀는 편이다. 그래서 턱받이를 하고 얼굴 쪽에서도 수건을 올려 물 묻는 것을 방지하려 했다. 하지만 얼굴에 수건을 올리니 환자분은 고개를 작게 저었다. 어쩔 수 없이 가능한 한 얼굴에는 물이 튀지 않도록 노력하며 그대로 시술을 이어갔다. 시술이 끝난 뒤 뒷정리를 하며 왜 얼굴에 수건을 얹지 말라고 했는지 여쭤봤다. 그는 계속 경계하지 않으면 입에 들어와 버린단 말이야 라고 이야기했다. 정말로 입에 들어오려는 귀신을 본 것인지 그냥 이상한 이야기를 하는 아저씨인지는 모를 일이다. 하지만 무언가 보일 때 무시하는 것 말고도 계속 바라봐야 할 때도 있다는 걸 느꼈다.